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오늘 첫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기출문제. 기출문제 보니까 기입형 문제로 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참기름하고 들기름 얘기.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로 보니까는 녹차하고 홍차 그 얘기.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교수님들 를 한번 이제 보니까 조리올리 교수님이 이 기출문제에 대한 말씀은 선생님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로 그냥 대신 하고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강 계획에 대해서 연강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3, 4, 5 요 기간은 이제 이론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론 시간에 이제 기본하고 심화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이제 잘 보내시기 위한 그 팁을 하나 이제 드린다면, 우리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식품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 되셔도 아마 식품학에 대한 절반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하는 그런 용어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좀 이해를 좀 해 두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 8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시간에는 이 단원별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갖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분 문제면서, 예를 들어서 수분 문제면서 단백질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서로 이제 연관 관계를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는 9, 10, 11 이 3개월은 또 이제 전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선생님들한테 이제 응원을 하는 제 멘트.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도대체 어떤 게 가장 멘트로 좋을까. 근데 요즘 시국도 좀 그래서 요 멘트가 어떨까. 그래서 요 멘트를 응원의 멘트로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노력에는 배신이 없다. 멘트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배신의 계절이라 요즘은. 자, 3페이지 한번. 자, 수분. 자, 수분은 모든 동식물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그죠? 그래서 식품의 가공, 저장, 미생물의 생육, 영양소의 노폐물의 운반, 이런 데 영양도 주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식품 중에 수분은 가용성 물질을 녹이는
용매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콜로이드의 분산매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좀 초시 선생님이 아니시는 제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요 의미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수분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하고 두 가지로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로?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콜로이드의 분산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용매로 작용을 하느냐? 어떤 경우에는 용매로 작용, 이런 경우에 용매로 작용을 해요. 어떤 경우는 분자량이 작은 애들, 분자량이 작은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염류 같은 애들, 염류. 그 다음에 당류. 당류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 단당류. 그 다음에 소당류.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식품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얘를 어떻게 녹이는 그런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용매로서 수분이. 자, 그런데 얘보다 이제 분자량이 큰 애들 있죠. 고분자 물질들. 고분자 물질들. 대표적인 게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물질. 그러면 물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애. 어떤 애가 있어요? 전분. 또 그 다음에 단백질. 그죠?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분자량이 큰 애들이잖아요. 자, 그런 애들한테는 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용매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콜로이드 상태로. 콜로이드 상태로. 고분자 물질인 전분 또는 단백질, 이런 애들은 수분이 이렇게 분자량이 작은 애와 같이 완전히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콜로이드, 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콜로이드. 자, 분자량이 10의 -7승보다는 크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입자를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의 -5승, 이쪽이 10의 -7승.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콜로이드란 입자의 크기가 10의 -5승보다, 아니 10의 -7승보다는 크고, 그리고 10의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콜로이드. 그러니까 이제 입자의 범위가 어디? 요 범위 안에 있겠죠?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전분이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이제 물이 녹이는데 어떤 형태로 녹이느냐? 요런 형태로 녹이는, 콜로이드 형태로 녹이는 거예요. 콜로이드 형태로. 그래서 수분의 그 작용을 보면 입자가 작은 그런 애들은 완전히 그냥 진용액 상태, 그냥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입자가 큰 애들, 분자량이 큰 애들은 이렇게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물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 얘가 뭐를 해? 거기 수화, 거기 수화도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수화. 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자, 물하고 그리고 식품 성분하고 뭐를 하는 거? 물하고 식품 성분의 친수성 기화,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물과 식품 성분의 친수성 기화, 뭐를 하는 거? 수소 결합을 하는 것.
우리가 수화라고 정의를 내려요. 수화. 그러니까 이제 수화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서도 수화할 수 있어요. 수화할 수 있고 또 물분자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친수성기하고 또 수소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화는. 그래서 이 수화는 식품 가공에서 아주 중요해요. 왜? 이 수화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수화는 보수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을 보수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보수력이 큰 식품의 물성은 어때요? 보수력이 큰 식품의 물성. 아니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식품은 물성이 어떠냐고. 이렇게 우리가 씹었을 때 느낌이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보수력이 아주 낮은 애는 굉장히 단단하거나 또는 질기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품 가공에서 굉장히 중요해. 이 보수력이. 그래서 이제 뭐 거기까지 이제 연결이 이제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수화를 해. 그래서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이화학적 성질에도 중요한 역할. 자, 일정한 구조. 뭐가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아밀로즈 전분에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나요, 지금? 갑자기 수분하다가 지금 전분 팍 떠갖고 또 띄워야 되는데, 단백질까지 띄워야 되는데, 지금. 자, 그 아밀로즈 어떤 구조죠?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 아밀로즈.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 나선형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죠? 아밀로즈. 근데 요런 나선형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의 3차 구조. 자, 어떻게 생겼죠? 단백질의 3차 구조. 구의 형태로 생겼잖아. 그죠?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구의 형태. 그 중에서도 또 어떤 힘이? 수소결합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과 수화를 해서 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데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요거만 갖고도 벌써 우리가 탄수화물도 갔다 왔고 단백질도 갔다 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개요는 이제 그렇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수분의 구조. 그래서 뭐 사실은 식품학에서 이 수분의 구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화학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근데 왜 첫 번째부터 이거 나오게 했느냐 하면은 얘의 구조의 비정상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 식품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성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부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세요. 전부 뭐 어디 유기화학이나 일반화학에서 봤던 그림이죠. 그죠? 이게 이 그림. 근데 뭐 식품학에서 이게 사실 이 구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이유도 없고. 그래. 그런데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성분에 대한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분의 구조는 수소원자 2개, 그리고 산소원자 1개가 자, 무슨 결합을 했느냐?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 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 앵글이 뭐 104.5도다. 뭐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그런 특성을 이제 갖고 있다고. 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그 세 번째 줄에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식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자, 일반적인 화학 결합에서 한번 보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를 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르잖아. 산소, 수소. 서로 다르죠. 다른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그지?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자, 뭐에 의해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 음성도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 음성도는요, 실측이 가능해요. 실측이 가능해. 그래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애가 누구냐면 플로우야. 얘가 제일 커요. 전기 음성도. 그래서 얼마냐 값이? 4.0이에요. 4.0. 그리고 산소가 그 다음으로 3.5야. 그리고 탄소가 2.59.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물론 뭐 이거 이외에도 더 쭉 있는데 우리 식품하고 관련된 거는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의 전기 음성도 값 얘가 3.5야. 그리고 수소의 전기 음성도 값 2.1이에요. 차이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 값이 커요. 좀 크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요게 요 산소하고 얘하고 무슨 결합이라고 금방 했었죠? 공유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유 결합이니까 말 그대로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공유하는 거야. 하나씩 내갖고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그렇게 내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유가 안 돼. 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수소에 있었던 전자가 어디로 치우치게 되느냐? 산소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그잖아. 원자가 전자를 끌어다니는 경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끌어다녀. 이렇게 끌어다닌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특이적인 성질을 띠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물의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자, 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자, 원자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의 구성 성분. 원자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존재를 해요? 전자가 존재를 한다고. 물론 뭐 거기에 뭐 나누는 것들도 많지만 아무튼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양성자는 뭐를 띠겠어요? 그 극을. 양성자는 플러스를 띨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띨 거예요. 근데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항상 원자는 중성 상태야. 중성 상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수소에 있었던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 수소 원자는 뭐만 남게 돼요? 양성자만 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러니까 플러스로 표시를 하게 돼.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 두 개를 끌어당겼죠. 그지? 전기 음성 차이 때문에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표시를 한 요 델타. 요 델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부분적인이라는 의미야. 부분적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분의 구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래요.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산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두 개의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하나의 부분적인 하나의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설명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자,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뭐를 띄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띨 것이고, 그죠? 얘는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자, 이쪽 물 분자. 그래서 자,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이 수소 원자. 그리고 이쪽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 서로 극이 다르죠. 그지? 그래서 뭐를 해?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합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수소 결합. 그래서 좀 그 내용이 나온 거고. 자, 그런데 이제 3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수소 결합은 어디에서? 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고 또 어디에서 이루어진가? 물과 식품 성분 중에 있는 침성기하고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 개요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소 결합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식품 성분들하고 얘가 수소 결합을 해갖고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그림들을 나타낸 거니까 참조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식품 중 수분의 성질이죠. 자, 보세요.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하는 정기적인 성질. 자, 거기 염류에다가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염류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염류의 종류. 중성염류. 들어보셨어요? 중성염류. 못 들어볼 리가 없는데. 중성염류라고 그래요. 얘네들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치? 다시 결합하면 어떻게 돼?